자,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이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건. 이 부인이, 그러니까 뺑소니범의 부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낸 뺑소니범인 것 같다. 이렇게 아내를 신고가 했더니 결국은 이 남편 뺑소니범이 자수를 했습니다. 뉴스 다반사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거 한번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크림빵 뺑소니 용의자가 마침내 자수를 했습니다. 어젯밤 11시 상황인데요. 먼저 이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이 한 네티즌이 우리 회사에서 CCTV를 찍고 있는데 그 화질이 좋다. 한번 참고를 해봐라고 댓글을 올려서 경찰이 가서 확보를 했더니 선명해서 이 특정 차량을 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이제 6시간인데요. 자수 6시간 전에 차량은 윈스톰이라는 그런 특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를 보고 자수하기 4시간 전에 남편을 설득을 하고 있다라면서 부인이 신고를 했고 결국 남편이 어젯밤 11시에 자수를 하게 됐습니다. 자, 뭐 이번 사건 수사 갖고 경찰 초동 수사 좀 부족했다. 그리고 네티즌 수사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이 되고 있다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네티즌의 적극적인 댓글이 범인을 잡는 데, 그러니까 자수를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뭐 네티즌이 시작해서 네티즌이 마무리를 한 수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이 지금 초동 수사에 관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네티즌이 그 차량 등록 사업소에 관련되어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 위치 자체가 이 발생 장소와 불과 뭐 200m 안에 있는 그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 본다면 왜 초기에 여기에 있는 그 CCTV를 왜 확보하지 못했는지, 더군다나 그 차량 등록 사업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차량이 많이 있고 또 접촉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당히 그 CCTV가 많이 있는데 왜 그것을 착안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 사고 지점에서 한 150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만약에 이 지금 윈스톰이라고 하는 차량을 특정했다고 한다면 이 자수를 하는 그 시기 자체를 더 앞당겼을 가능성 상당 부분 있고요. 물론 이제 이번에 이 부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아마 그 여성으로서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서적인 것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BMW로 특정이 되다 보니까 혹시 이 범죄자 자체가 이거는 내 차량이 아니니까 뭐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좀 들었다가 사실은 이제 윈스톰으로 특정이 돼서 자수의 어떤 시기와 결정적인 영향을 앞당기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초동 수사가 좀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온 국민이 정말 관심을 갖는 사안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CCTV 제보가 있었지 안 그랬더라면 이게 됐을까라는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이게 승용차, 그러니까 무릎 부위를 많이 다쳤다는 이유로 차량 자체를 승용차에 한정 지어놓고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너무나 다른 차량, 밝혀졌으면 금방 잡을 수 있는 차량을 못 밟겠다는 게 이거는 경찰이 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저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사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다 경찰이 전력으로 처음부터 굉장히 막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걸 다 수사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게 이슈가 되니까 이제 그냥 달려들어서 열심히 한 건데 모든 사건을 다 그렇게 달려들어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정말 지금보다 경찰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건 사고가 나면 요즘 CCTV가 많기 때문에 이제 사건 기자들이 현장에 가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CCTV 화면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경찰분들도 CCTV 확보를 굉장히 신속하게 초기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왜 그렇게 못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 사건은 사망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인 사건, 사망 사건은 경찰이 원래 집중해서 다루는 거고요. 한 지역 안에 이렇게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그렇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관할 경찰서에서 좀 집중해서 원래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이란 것은 어딘가에서 와서 또 어딘가로 가는 거잖아요. 이동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딱 그 뺑소니를 쳤던 그 현장에 CCTV가 흐리다면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디로 갔을까라는 것을 좀 추측해서 최소한 반경, 200m, 500m 내의 CCTV는 초기에 당연히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조금 의아하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경찰관이 이 기사에 관한 네티즌의 댓글을 꼼꼼히 계속 보면서 보면서 이제 우리도 도로변을 촬영하는 CCTV가 있다라는 그 댓글을 그냥 흐트러 흘리지 않고 확인을 해가지고 어딘지 찾아내서 거기에 있는 CCTV를 확보했던 거, 이게 그나마 다행이고 이 부분 수사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가 이제 경찰 잘
잘못했다라고 탓을 하기보다는 뭐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부인의 적극적인 신고로 남편은 자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박태환 선수의 도핑 파문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과연 박태환이 먼저 병원을 간 건지 병원 쪽에서 협찬을 해주겠다, 스타 마케팅을 위해서 먼저 연락을 한 건지 이 부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금지 성분에 대해서도 병원 측에서는 성분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이 박태환 선수가 과연 몰랐을까? 나는 몰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의료진의 얘기고요. 주사제를 투약한, 문제의 주사제를 투약한 것이 박태환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한 번인지 병원에서는 2번으로 주장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대구 돈벼락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텐데요.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를 해드렸었죠. 약간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자가 이 돈을 뿌렸습니다. 길거리에 800만 원을 뿌렸는데 순식간에 800만 원이 사라졌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나서 자발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는 회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 정도가 회수가 안 됐는데 어느 한 독지가가 그 어려운 사정을 알고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현금 500만 원을 돌아오지 못한 돈도 다 사정이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500만 원을 독지가가 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훈훈하게 마무리가 돼서 많은 네티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